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주식입니다. 어제 장은 전체적으로 훌륭했으며 이러한 가운데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기업은 무려 8% 넘게 상승한 테슬라였습니다. 지금이든 나중이든 언제가 됐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1일 때부터 제가 미리 공유드렸습니다만, 섹터별 수급 현황상 테슬라님이 가장 약함에서 이렇게 강함 쪽으로 방향을 잡아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고, 6월 23일 기준 테슬라는 한 번 더 이렇게 강함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무려 10% 가까이 상승하여 348달러에 마감을 했고, 프리장에서는 355달러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람에 있어서 항상 집중하고 매수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는 테슬라와 같이 모멘텀과 힘이 약한 나머지 전체적인 센티멘탈이 가장 약함에 있을 때이고요. 반대로 매도나 최소 매수하지 않고 홀드를 해야 하는 곳은 에너지 섹터가 위치한 가장 강함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특히나 멤버십분들 상으로 제가 분석을 드릴 때는 정말 여기 이 영역에 있을 때는 집중해서 분석을 드리곤 합니다. 테슬라가 가장 약함에 있을 때만큼은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인 바닥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한 사이클에 있어서 테슬라가 가장 약함에 있을 때는 저는 집중 매수를 하고요. 이 사이클에 걸쳐서 가장 약함에 있었을 때 3번 넘게 테슬라를 매집했었는데, 첫 번째가 여기 6월 10일 트레이딩 얼러트라고 제가 남긴 309달러였고, 두 번째가 6월 20일 트레이딩 얼러트인 328달러였으며, 세 번째가 6월 23일 트레이딩 얼러트로 336달러였습니다. 제가 단기간에 집중 매수한 데에는 테슬라의 수급 현황이 가장 약하면서 강한 쪽으로 회복해간다라는 방향도 있었지만, 교집합적으로 제가 방향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력들의 포지션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까지만 해도 320에서 330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콜옵션 게마가 집중적으로 여기 335달러 이상의 위치에 포진이 되어 있었고, 335를 넘는다는 것은 콜옵션을 투자들에게 매도한 마켓 메이커가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델타 해칭의 일환으로 테슬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335를 시작으로 345에서 350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마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과연 마켓 메이커가 델타 해칭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본주를 매수했는지도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이 분석은 제가 오늘 저희 멤버십 분들께 올려드린 분석 중 일부로, 보시다시피 여기 330달러에서 350까지 마켓 메이커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델타 해칭의 일환으로 본주를 이렇게 매수해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350달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마켓 메이커는 계속 350달러에서 그 아래 포지션에 잡힌 이 주가들을 홀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350이 깨지면은 빠른 속도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수 있지만, 350이 지켜진다라면은 주가는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마켓 메이커가 잡고 있는 이 350달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세력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350달러가 하나의 강력한 지선 역할 또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느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주가가 더 나가려면은, 혹은 적어도 게마스퀴즈가 더 발동이 되려면은 투자자들이 콜옵션을 더 많이 사줘야만 합니다. 콜옵션을 사려면은 마켓 메이커에게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하고 콜옵션을 살 수 있는 것인데, 프리미엄이 저렴하면은 확률적으로 콜옵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게마스퀴즈가 터져서 주가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프리미엄이 비싸면은 확률적으로 콜옵션 거래량은 늘어나지 못해 게마스퀴즈가 풀리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콜옵션이 얼마나 비싸냐 저렴하냐의 여부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여기 남색이고요. 콜옵션의 비용을 의미하는 수치는 여기 빨간색으로, 검정색인 풋옵션 프리미엄과 겹쳐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66%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콜옵션 프리미엄 66%라는 수치는 과거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수치이며, 그 말인즉슨 66%에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70%, 75% 등 더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방압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멤버십 분들께도 제가 밤에 분석 드렸을 때 335를 넘으면은 트리거가 잡혀서 빠르게 345에서
350까지 갈 수 있다고 분석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그 트리거가 되는 기준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오전에 사이클이 끝나간다라는 제목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드렸고요. 추가로 오늘 밤에도 장이 열리기에 앞서서 세력들의 포지션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드리고자 하니 매번 테슬라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가장 안전마진이 높은 위치에서 분할 매수를 계속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혹은 신사업개미 텔레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력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로보택시의 전망인데요. 3개월 전의 인터뷰 영상이긴 합니다만 로보택시의 전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론 바론과 CNBC의 인터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Anyway, the fundamentals are changing. Instead of making $5,000 or $6,000 or $7,000 a car, you're going to robocars, and every time they have 1 million cars that they make, that they keep, that are $30,000 a piece that last 1 million miles, those cars are going to generate 50,000 revenue miles a year. So before the model was they're making $7,000 in profit a car, $6,000 in profit a car, 1 million 8 cars. Now all of a sudden you're keeping the cars and making them robo-taxis. What that means is that if you do 50,000 miles a year for a car, those cars will generate 50,000 revenue miles. They'll generate $30,000 or $40,000 or $50,000 in profit per year, per car. So every time you have 1 million cars, you're adding $30 or $40 or $50 billion to $30 or $40 or $50 billion to profits per year. 여기까지가 론 바론의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를 했을 때만 해도 테슬라의 주가는 약 220달러대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론 바론의 전반적인 인터뷰 내용은 로보택시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00달러 초반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당연히 저 또한 3월 11일 228달러의 가격대에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월 1일에도 매수를 했었는데 론 바론이 말한 대로 테슬라는 완전한 저평가 영역에 이렇게 있었던 상태이고요. 테슬라의 실적은 2026년 그리고 2027년에 이어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테슬라의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350달러에 도달한 테슬라는 비싸냐 저렴하냐입니다. 테슬라가 한때 320에서 330에 있었을 때는 저는 계속해서 테슬라는 적정 주가에서 살짝 고평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350달러의 테슬라는 2025년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19% 정도 고평가이고 2026년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4% 정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물론 27년을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영락없이 테슬라는 31% 저평가입니다만 먼 미래의 실적을 끌어와서 평가할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보수적인 여기 2025년과 2026년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고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테슬라의 비중을 늘린다라면은 지금까지 저평가 혹은 적정 주가였던 기간 동안 테슬라 외 다른 주식을 사면서 테슬라에 투자했으면은 잃었을 그 기회비용을 다른 곳에서 수익으로 얻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기회비용을 다른 데다가 쓴 만큼 늦은 만큼 리스크를 감당하냐 마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를 꾸준히 바이앤홀드에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테슬라가 10% 가까이 올랐고 프리장에서도 계속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저희 멤버십들 상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테슬라의 상황을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승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투자하기에 어떠한 상태인지 꾸준히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분석드리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밤에도 변함없이 또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